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5일입니다. 네, 블랙 먼데이였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하루였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슈가 있었고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 우울한 금융시장에서 아주 우울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벤처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벤처기업 협회 회장이셨던 이민화 이사장님의 또 부고가 있었죠. IT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T 슈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슈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모빌리티의 본 게임은 이제부터 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났죠. 카카오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가 진화 택시라고 하는 택시 법인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곧바로 이어서 하루 이틀 만에 타다도 덕왕 운수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다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급형 그 세단이죠. 타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덕왕 운수의 택시 면허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8월 10일에 20여 대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80여 대까지 늘려간다는 목표입니다. 카카오는 진화 택시 인수에 이어서 2개에서 3개 회사 정도를 더 인수할 거다라는 그런 설이 돌고 있고요. 또 이어서 보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카카오 투게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와 타다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개편안이 정리된 이후에 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업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기존의 택시 회사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작은 회사들은 명함을 내밀기 사실은 어려운 그런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을 얻고 있는 카카오와 그리고 뭐 역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까지 갖고 있는 타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한편 보면 그 택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정부에서 조금만 더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동안 또 안타까운 또 생명을 잃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또 갈등을 빚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봤는데 어쨌거나 정리가 되자마자 업계에서는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동 킥보드 안전 이슈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현재 최소 10곳 이상으로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킥고잉 같은 경우에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15만 명 돌파했다고 하니까 인기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사고 빈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 국토부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제정을 안 해주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보면 업체마다 이 보험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죠. 요즘에 킥란이 그죠? 킥란이 고라니 플러스 킥보드 킥란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 킥보드가 이제 도로 위에 무법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뭐랄까요 위험 신호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죠. 사실 운전자에게도 두려운 존재이고 그리고 보행자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가 이번에 저도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타시려면 인도로 가시면 안 되고 또 헬멧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글쎄요 현재 그렇게 다 지켜지지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죠 사실 그죠 현실은
그래서 이 킥보드의 현실에 맞게 안전 규정이 빨리 좀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그 사이 동안에는 제가 써드렸습니다만 가해자든 피해자든 예, 모두 보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타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마리몬드 제2의 인블리가 되나입니다. 마리몬드의 대표이사의 부친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리몬드의 경영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투 사건 대응 전략이라는 내부의 문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투 이슈로 떠난 고객군을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그냥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했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고객군이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 뉘앙스 자체가 뭐 회사는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뭐 중요한 고객을 잃은 건 아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문구였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뭐 20, 30대 위주로 가겠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니 당연히 소비자들은 뭐 열받겠죠. 예,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당초에 마리몬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더더군다나 대표이사의 부친이 또 미투 이슈로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엮어도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에 이런 문건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실은 화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빠져 나가고 하니 제가 오늘 오후에 회사의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가보니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사퇴문 같은 것들을 올렸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신뢰도가 좀 이제 바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제2의 인블리 사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마리몬드 사태나 인블리 사태의 핵심은 뭘까요? 이제 저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예. 기업이 그 고객들에게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진정성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이 진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기업은 잠깐 그걸 마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는 착각으로 우리가 잘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고객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고객들이 매번 그걸 얘기하지 않고 매번 터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뭐 하나의 VOC 뒤에는 1000개 이상의 사람들의 고객 불만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건 사실은 뭐 이미 거의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을 넘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마리몬드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또 대주주로서의 자격도 내놓겠다라고 하니 과연 이제 어떻게 수습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인블리 사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씁쓸함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 아예 좀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애플 시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8월 2일에 애플이 시리와 고객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레이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리와 고객이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를 애플의 직원들이 다시 이렇게 리뷰하듯이 들으면서 뭐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시리가 잘 알아들었어. 뭐 이거는 시리가 잘못했어. 뭐 어떤 부분을 뭐 못 알아들었어.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쭉 정리해서 결국은 시리의 성능 강화,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리뷰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근데 애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글, 아마존 전부 다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했었다고 하고요. 구글도 8월 1일에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 대화 분석 작업을 유럽
기업에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단을 하겠죠. 예. 이게 아마도 개인정보 이슈를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이슈화가 된 느낌이 있죠. 예,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이렇게 다 녹음이 되고 있는지. 근데 이번 이슈를 보니 아 이게 내가 그동안 시리와 나눈 대화들이 그 굉장히 바보 같은 대화들이 다 녹음되고 있었구나. 막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 막 거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녹음돼서 직원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다. 이게 뭔가 하여튼 굉장히 찜찜한 그런 그 느낌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또 생각해 보면 이 업체들이 이제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거를 그냥 옵션 형태로 유저가 선택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는 그 음성 비서, 음성 AI의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체감적으로 그렇게 막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한글이라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거나 이제 이것들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찝찝한 느낌을 남기게 된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개인정보, 개인적인 그 라이프 로그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예. 뭐 이게 살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긴 한데 굉장히 찜찜한 기계이긴 하죠. 네, 마지막 이슈는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디스플레이 기업 BOE 역시 중국 회사입니다. 함께 농사를 짓는데 AI를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경 재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배 인력 2명과 기술 인력 1명, 단 3명으로 4,16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한 1,200-300평 정도 되겠죠?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넓은 그 면적을 이렇게 단 3명으로 운영을 한다. 그것도 심지어는 기술 인력 1명이니까 실제로 재배 인력은 2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그 생산성이겠죠. AI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뭐 병충해를 감독하고 그다음에 생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또 하우스에 대한 보호 및 제어를 하는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전통의 토양에서 재배하는 방식 대비 전통 방식이 7, 80일 소요된다고 하면 AI 수경 재배 공장에서는 3, 40일밖에 안 걸린다. 절반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생산량도 오히려 10에서 15% 향상이 되고 작업 효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배 이상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기존 방식은 토양 재배고 또 이번에 바이두와 비오이가 하는 방식은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이걸 애플 투 애플 비교하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은 AI를 도입해서 제대로 그 재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그 수경 재배라는 방식을 찾은 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AI, 빅데이터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뭔가 멋있는 데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농장, 또 공장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두 하면 뭐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뭐 이렇게 막 농사에도 AI를 도입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저희가 이제 IT나 스타트업 쪽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늘 이제 뭔가 좀 멋있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상식을 벗어나는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분야에서 AI나 뭐 빅데이터 같은 뭐 4차 산업혁명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분야도 한번 재밌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그 우울한 월요일이었는데 뭐 또 우리나라 경제 뭐 늘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한 2000년부터 일을 했는데 2000년 이래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반드시 하여튼 우리 뭐 저력이 있으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보고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영어든 한글이든 디토 파트너스 그룹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도움되시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힘써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